앞에 다 안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이제 가자. 해결했어요. 자, 봅시다. 좀 뜨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방송 알림 떴잖아, 이제. 그럼 됐지고.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수함수는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형태가 일단 어떻게 생겨먹은 N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 지수함수는 그냥 문자 X가 어디에 있는지만 생각하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 문자 X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밑이 있고 지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여기 있는 문자 X가 이렇게 지수에 올라가 있는 함수를 우리는 다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함수값을 결정해주고 있는 거는 바로 어디냐? 밑이 아니야. 지수가 함수값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얘가 지수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지수에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의 문자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함수값을 다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자체로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는요. 아무런 조건에서는 다 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그랑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지수함수에 있는 밑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밑을 우리는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완벽하게 제한한 상태에서만 얘기를 할 거고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로만 제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절대 뭐가 되지 않냐면 1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1이 되지 않은 양수일 때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음수는 인정을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음수를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거듭제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을 거듭제곱하게 되면은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을 할 때마다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점점 커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음수 제한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프가. 됐나? 여기까지는요. 뭔가 되게 연속성이 없어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뭔가 되게 이상하게 생겨먹은 이런 그래프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막 분수 지수일 때도 그게 똑같이 되느냐? 그것도 판단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이 그려지는 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음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때만 인정합니다. 왜? 양수는 적어도 계속 거듭제곱을 하면은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오니까. 결국 부호는 확실하게 보장은 받잖아요. 양수일 때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요. 그럼 1은 왜 제외를 하느냐? 그거는 생각해보면 돼요. 이유는 단순해요. 1을 계속 거듭제곱해봐. 뭐 나와? 1밖에 안 나오지. 결국 뭐야? 이게 상수함수가 된단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1일 때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그럼 상수함수는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배워요. 그냥 직선함수야. 그걸 지수함수라고 우리가 따로 하지 않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수함수가 나오는 걸 지수함수라고 따로 얘기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함수. 이거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제일 쉬운 게 y는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여기 있는 밑을 기준 잡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그럼 밑의 기준을 잡아주는 건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1. 그럼 왜 숫자 1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1이 바로 뭐냐면 가분수랑 진분수를 나누어주는 기준점이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결국 우리는 밑 A를 잡았을 때 얘가 뭐일 때를 얘기할 거냐면은 진분수일 때를 얘기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가 진분수일 때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진분수란 소리는 결국 여기 있는 A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다루는 게 1번입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숫자가 분자에 있는 숫자보다 더 클 때를 보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경우도 볼 거냐면요. 분자의 숫자가 더 클 수도 있죠. 가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분수가 될 때, 즉 A가 1보다 클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진분수와 가분수는요. 조금 구별만 해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구별만 해주면 되고 어쨌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고 있기만 한다면 그걸 나중에 보편적으로 일반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해봐라. 그럼 진분수의 가장 대표 주자 하나만 얘기해봐. 뭐 얘기할래? 진분수의 가장 큰 대표 주자 하나 있죠. 몇 분의 몇? 그래, 2분의 1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한번 그려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x를 점점 키울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점점 키울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점점 키우면요. 누구만 훨씬 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y. 다시 하면 뭐야? 분모만 겁나 커지고 있죠. y가 전체적으로 커지진 않지. 왜냐면 여기 2분의 1에 1제곱하면 2분의 1이지. 2분의 1에 2제곱하면 4분의 1이죠. 2분의 1에 3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결국 뭐야? 분모만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점점 커지고 분자는 계속 1로 고정이죠. 다시 한번 뭐야? 점점 0이랑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점점 0이랑 가까워지는데 절대 0이 되기는 해요? 안 해요? 않지. 오히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네가 위아래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분자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얘 그래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없이 점점 0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함수가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가분수의 가장 대표 주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가분수의 대표 주자 누구? 2분의 3보다 더 쉬운 거 하나 있잖아. 가분수의 가장 큰 대표 주자 하나 있죠. 무슨 수? 정수. 그래, 정수. 그 중에서도 자연수. 그럼 자연수 2x제곱 이거 해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2x제곱 하면은 여기에 똑같이 지수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봐. 그럼 1, 2, 3, 4 집어넣으면 얘는 점점 숫자가 커져요? 안 커져요? 분자가 커지죠. 결국 뭐야?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집어넣는 순간 얘가 다시 한 번 더 분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겠지. 하지만 얘가 양수로 제한했기 때문에 절대 0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가분수일 때는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작았던 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함수로 이렇게 둘이 그려지게 되는데 얘네 둘을 현재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함수는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x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y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함수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이 0과 1 사이 즉 진분수일 때는 그래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감소함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가분수일 때는 x가 점점 커질 때 y가 똑같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커지면서 y도 점점 커지는 함수 이거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얘가 커지고 있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우리가 잡아놨을 때 그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는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이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요. 절대 안 되는 게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 안 되는 게 생겨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챙겨줄 건 바로 뭐냐면 절대 안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그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 유리함수 할 때 배웠어요. 절대 지나지 않는 38선 같은 친구 있어. 그 38선 같은 친구를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얘기했지?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최근에 배웠으니까 잘 기억나지? 1학년 2학기 때 했어요.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수함수를 봤을 때는 여기 x랑 y를 같이 살펴보세요. 근데 x는 현재 보게 되면 지수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지수는 실수로 다 확장했죠. 그럼 실수로 확장했다는 건 x에서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x에서 제한은? 안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럼 x점근선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x점근선 없어요. 하지만 y점근선을 보게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 양수로 제한을 하면은 한없이 0이랑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얘가 0이 된다고 0이 되진 못한다고? 0이 되진 못한다고. 다시 한번 뭐야? 0이 되는 선은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못 지나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첫 번째. 얘네들의 공통점 첫 번째. 그래서 얘네 둘 다 증가하고 있든 감소하고 있든 첫 번째는 바로 뭐가 생기냐면 점근선이 생깁니다.
그때 그 점근선은 결국 누구 선만 생기냐면 y 점근선만 생기게 될 거고 그 y 점근선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 y 점근선은 결국 뭐냐? 여기 지수가 절대 0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0이 되는 그 순간이 점근선인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아예 날아갔을 때를 생각하세요. 지수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절대 못 없애니까 오히려 없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아예 날아갔다라고 보세요. 그럼 뭐 남았어요? 아예 날아가면 뭐 남아요? 얘 없어졌어. 뭐 남았어? y만 남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그거 우리는 숫자 뭐라고 표시하지? 0이라고 표시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날아갈 수는 없다. 즉 0이 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제로. 이게 점근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는 제로. 즉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x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x축에서 점근선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두 번째로 챙겨줄 건 바로 뭐냐면은요. 고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감수함수도 그렇고 증가함수도 그렇고 밑이 뭐가 됐든 간에 고정적으로 딱 지나고 있는 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고정적으로 지나고 있는 딱 한 점이 생기는데 그 한 점도 같이 찾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고정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고정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그 고정점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봐. 우리 지수의 성질 중에서 밑이 뭐가 됐든 간에 1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수에 있었어요. 밑이 뭐가 됐든 간에 1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지수가 몇일 때예요? 10이요. 그치, 0일 때. 그건 뭐 로그를 얘기하고 있어. 지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고정점 뭐야? 결국 밑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지나고 있는 점. 이거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숫자는 1로 고정되죠. 그걸 우리는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정점은 그래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0이 되면 얘가 날아가니까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1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0,1. 그래서 얘가 바로 고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 이게 현재 0,1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항상 고정점이 되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점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오랜만에 그려서 잘 알아서 봐.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보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잘 그렸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는 0,1은 무조건 지나고 있습니다. 밑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간 꼭지점 같은 친구가 있는데 얘가 딱 그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증가감수가 바뀌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둘 이것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잘 찾아주게 된다면 지수함수에선 정의역과 치역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수 있으면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야? 그 식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값 찾아내는 것도 결론적으로 많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딱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밑이 진분수일 때는 점점 떨어져. 밑이 가분수일 때는 점점 올라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는 점근선과 고정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점근선은 항상 x축. 다시 한번 뭐냐면 지수가 날아갔을 때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점 같은 경우는요. 지수가 0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 지수가 0이 되어야 밑이 뭐가 되든 간에 항상 1 나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땐 얘네 둘만 아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잘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뭐 얘가 1대1 함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1대1 함수는 나중에 로그 함수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그게 어차피 역함수랑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어쨌든 저렇게 생겼대.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목표는 얘랑 하나야.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할 거예요. 4차시에 나누어서 지수함수를 할 텐데 이 지수함수는 4차시에 나누어서 할 텐데 그 4차시에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냥 주목할 건 딱 하나. 얘랑 그냥 빨리 친해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그래프랑 좀 빨리 친해져 보세요. 자, 밑에 예제 두 개들이 있습니다. EX 두 개가 있는데 그 EX 두 개들을 먼저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결국 우리는 뭐냐면 함수값 찾아볼 거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래프는 내가 제대로 그리진 않을 거예요. 너네한테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니네 뭐 AI예요? AI면 정확하게 그리세요. 근데 니네 손은 AI가 아니죠. 내 손도 AI가 아닌데 그냥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랑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교재에 다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fx가 저땅으로 돼 있었을 때 우리는 f-1과 f3을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f-1이면 우리는 이렇게 잡아보는 순간 딱 잡아야지. x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1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3 잡아놨고 여기 지수에 x가 있잖아. 그 x에 얼마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치,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3의 -1제곱이야. 몇 분의 몇이냐?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함수값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f3이죠. 그럼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f3이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3. 그러니까 우린 3에다가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돼. 그럼 3의 세제곱이죠. 얼마야? 27이죠? 끝.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결국 지수를 찾듯이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요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는요. 내가 항상 얘기할게. 두 개만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개만 찾으세요. 그 두 개가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 우린 여기는 y는 3의 x제곱을 그리겠습니다. 그때 이거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당연히 다 필요 없습니다. 뭐부터 찾아주면 되냐면 점근선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제일 먼저 점근선을 찾아주세요. 그럼 점근선을 왜 찾아? 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점근선이 가리키고 있는 건 y가 절대 안 되는 거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y가 절대 안 되는 거의 마지노선 얘가 바로 뭐냐면 치역의 범위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바로 치역, 즉 함수값의 후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점근선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점근선을 찾는 꿀팁을 지금부터 드리죠. 그럼 점근선을 찾는 꿀팁은 절대 여기 있는 지수가 안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근선을 찾는 꿀팁은 절대 여기 있는 지수가 안 되는 거 찾아주면 돼. 그럼 지수는 절대 마이너스도 안 되지만 뭐도 절대 안 된다 그랬으므로 1? 1은 돼요. 0은 절대 안 된다 그랬지. 다시 한번 뭐야? 얘가 날아갈 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린 점근선에는 누구를 찾아주면 되냐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바로 뭐야? 지수가 날아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의 x제곱이 결국 0일 때를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얘가 아예 지워보세요. 그럼 뭐 남아요? 얘 아예 지우면 뭐 남아요? 0 남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결국 얘 찾아주면은 얘가 y는 제로. 즉 얘가 바로 x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축을 점근선으로 찾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근선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뭘 봐주면 되냐면 고정점을 봐주세요. 그럼 고정점은 왜 봐요? 라고 얘기한다면 고정점은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고정점은요,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즉 밑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정점을 살펴보는데, 그럼 고정점은요, 기준 잡아주면 돼. 그럼 고정점은요, 항상 얘기했지. 밑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여기 있는 지수 자체가 얼마가 될 때를 주목하면 된다고요? 지수가 몇이 될 때가 밑의 영향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 1? 여기가 1일 때? 얘는 영향 받아요, 1일 때는. 지수가 몇이 되어야지 절대 영향 안 받는다 그랬지. 밑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숫자 있잖아. 뭐? 그치, 제로. 그래서 우리는 고정점을 찾는데 이거는 밑에 관계없이 찾기 위해서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건 어디에 주목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지수. 즉 다시 한번 여기는 x가 있어요. 여기 있는 지수가 아예 0일 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되고 싶으면 그냥 x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x가 0일 때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돼. 그럼 3의 0제곱이죠. 그럼 3의 0제곱이니까 어쨌든 얼마요? 3의 0제곱이면 어쨌든 얼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0,1이 고정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 정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은 현재 가분수 아니면 진분수? 밑은 가분수 진분수? 그치? 3이면은 가분수죠. 1보단 크니까. 그럼 가분수면은 올라가 아니면 떨어져? 올라가는 그래프지. 그것만 딱 잡아서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정보 이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 점근선, 즉 다시 하면 치역의 범위가 현재 x축이야. 그럼 x축보다 우리는 위쪽에만 그릴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양수만 얘기할 거니까 위쪽에만 그릴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있는 이상 안 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위쪽에만 그릴 거고 고정점이 현재 0,1이니까 여기는 0,1을 잡아놓고 결국 뭐 하면 돼? 점점 올라가고 있대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끝. 이 정도만 그리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도 딱 이 정도만 그리면은요. 어쨌든 맞게는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딱 그리시면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y는 3의 x제곱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가지고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보겠습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 얘기했어. 두 가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럼 첫 번째 두호 뭐부터 찾을 거야? 당연히 뭐부터 찾을 거야? 그러니까 1번. 그치, 점근선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첫 번째 우린 점근선을 찾아주면 돼. 자, 그럼 점근선 여기서는요 얼마야? 그러니까 얘 점근선 찾으면 얼마야? 똑같이 점근선 뭐야? y는 0이죠. 왜? 지수가 날아갔을 때 남은 걸 보라 그랬지. 없지? 그럼 0이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점근선은 그래서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점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고정점도 찾아주게 되는데 그러면 서준이 고정점 찾아봐. 몇 컴마 몇이야? 그쵸? 여기 지수가 0일 때를 보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0이 될 때니까 그냥 얘가 0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3분의 1의 0제곱이죠. 그럼 3분의 1의 0제곱이니까 얘가 어차피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을 봐야 되겠죠? 그럼 주연이 이 3분의 1은 진분수 아니면 가분수?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진분수, 가분수. 그치, 진분수. 그럼 진분수는 증가, 감소? 응? 이거는 가분수일 때. 그러면 툭 아래로 점점 떨어지는 게 진분수일 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뭐 하면 돼? 그냥 툭 떨어뜨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녹색 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때 여기는 y는 얘가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이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여기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함수는요. 되게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는 마시고 뒤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을 건데 거기는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어차피 문제로 그냥 설명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그냥 설명할게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으로 갈게요. 자, 오늘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랑 친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수함수 그래프랑 친해지려면요. 두 가지만 잘 찾으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점근선, 고정점 얘네 두 가지만 잘 찾으면은요.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들은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면서 여기는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그래프 그릴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같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그럼 여기는 1번부터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는 요 함수를 봐.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는 y는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의 x-3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얘 그래프 그리고 싶지? 그럼 두 가지만 찾아. 이거 사실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몰라도 돼. 평행이동한 거는 평행이동 자체로 외우지 마 제발. 외워봤자 도움도 안 돼요. 애기님 여기까지는요. 평행이동한 결과예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 그래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인정하고 봐. 그럼 지가 알아서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서준이. 얘 뭐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시작은? 점근선 찾아봐. 그럼 점근선은 누가 날아갔을 때? 그치.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점근선 찾으세요. 그럼 점근선은 그냥 뭐일 때 찾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지수 전체가 0일 때 찾아주면 돼. 다시 한 번 뭐야? 날려. 2x-3제곱을 다 날려봐. 그럼 뭐 남았어요? 얘 날려버리면 뭐 남았어요? 얘 날리면 얘는 0이지. 근데 뒤에 뭐가 붙어있어? 1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y는 얼마야? 1.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y는 점근선, y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모두 같이 찾아줘야 되냐면 고정점도 같이 찾아줘야 되죠. 그럼 고정점 0호 누가 0일 때 주목하라고? 지수. 그럼 여기서 지수 x가 0일 때 아니면 x-3이 0일 때요?
그렇지. 여기서는 지수 전체, 즉 x-3이 0일 때를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x-3이 0이래. 그럼 x가 얼마란 소리야? 그래. 그럼 x가 3일 때를 생각해봐.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얘가 1 되죠. 그럼 남은 함수값은 3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뭐 돼? 여기가 1 되지. 근데 뒤에 1이랑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y값 얼마가 돼요? 2. 3,2가 고정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가감소까지는 보세요. 그럼 증가감소까지 보게 된다면 증가감소 우진이 여기서는 지수의 밑만 보면 될까? 아니면 평행이동까지 다 봐주면 될까? 다 보지 않아요. 얘는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증가감소를 결정하는 건 무조건 지수의 밑만 결정합니다. 뒤에 뭐 붙고 안 붙고는 그냥 함수값이 달라진 것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증가감소가 바뀌진 않아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얘 현재 가분수야 진분수야 보니까 얘는 가분수. 그럼 올라가 떨어져 점점? 올라가는 함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증가. 이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은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점근선과 고정점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요 지수값은 점점 더해지는 거야? 빼지는 거야? 얘는 점점 더해집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래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럼 점근선은 y는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y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고정점이 현재 몇 컴마 몇이냐면 3,2니까 그럼 여기 우리는 3,2를 대충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올라간다고 아니면 점점 떨어진다고?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너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 똑같이 찾는 걸로 갔는데 이 그래프 찾았더니 그냥 뭐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제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더 헷갈릴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고 우리는 어차피 치역 하나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만 찾아주면 돼. 그럼 치역은 결국 여기는 얘는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y가 점점 1보다 커요? 작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치역을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럼 치역은 결국 y 기준으로 봤을 때 y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1이 절대 되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점근선 고정점이랑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얘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는지 작은 쪽에서 그려지는지만 확인이 된다면은요 치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은 지금 다 괜찮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울 것이다잉. 알겠습니까?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똑같이 보면 돼. 다만 2번은 조금 하나만 신경을 써주세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있어서. 그치. 지수에 마이너스 제곱이 있어서. 그럼 마이너스 제곱은 밑으로 우리가 내려도 돼? 안 돼? 되지. 내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제곱은 내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y를 잡아놨을 때 저기는 제 밑을 그래서 바꿔. 뭐로?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거기에 우리는 2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잡는 수가 끝났는데 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몇 분의 몇이니까요? 그래 2분의 1이니까요. 그러니까 얘 바꾸게 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의 마이너스 2예요. 요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주연이 뭐 먼저 찾으라고요? 그치 점근선 찾으라고. 그럼 투호 점근선 찾아봐. 뭐야? 점근선 찾아봐. 뭐야? y는 그치 지수 아예 날려버렸을 때 남게 되는 게 점근선이라고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 잘 찾았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진이 고정점 찾아볼래? 고정점 몇 컴마 몇일까요? 마이너스 2야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여기 0 집어넣으면 1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를 보세요. 그럼 여기선 지수가 0일 때 진짜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1 빼기 2가 되잖아. 그래서 1 빼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게 고정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현재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봐.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삐지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빼지는 건데 마이너스 없죠. 그럼 계속 더해지고 있는 중이니까 위쪽이 그려질 거고 얘는 현재 밑을 봤을 때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진분수죠. 그럼 진분수니까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을 거야 감소하고 있을 거야? 떨어지고 있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잘 봐라.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점근선이 현재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점근선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고 있는 고정점이 0,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고정점을 잡고 점점 뭐 하고 있냐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정답.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치역 나오죠. 그럼 치역은 결국 여기 있는 점근선 마이너스 2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야 아니면 작아지고 있다야 결론적으로는 큰 쪽에서만 그려지고 있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치역 찾아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치역은 그래서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아마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수함수는 다 이렇게 봤을 때 봐봐. 특징을 이렇게 좀 잡아보자면은요. x가 다를 때 y값 계속 달라요?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x가 다르면 y도 다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야. 맞아 틀려요? 1대1 함수의 뜻이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수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항상 1대1 함수다. 이 정도까지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다르면 y는 항상 달라요. 자, 1-1번 있습니다. 옆에 한번 치역 점근선 찾아보고 교재에는 없는 문제지만 하나만 해보세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1-1번 세 문제.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근선 찾고 고정점 찾아봐서 치역 찾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선 우리는 고정점 찾는 거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자 대표형 2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72쪽으로 가겠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는 제발 내가 항상 얘기했어. 1학년 때 우리 시험 대비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2학기 중간고사 할 때 내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서 제발 니들의 주관에 넣어라 넣지 말아라. 제발 니들의 주관에 빼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이러다가 날아간다고. 알겠습니까? 제발 원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의 특징은 니네 주관만 빼면 맞춥니다. 주관만 빼세요. 다만 여기서 잡을 때 핵심만 하나 잡아주자면 여기 이 지수 있죠? 이 지수를 웬만하면 계속 플러스로 맞춰주는 연습을 하세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야 그럼 플러스로 바꾸세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y는 봐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까지 한 거야. 그럼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대칭이동 좋아해 평행이동 좋아해 원래?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난 개인적으로 대칭이동 더 좋아하거든요. 왜? 대칭이동은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요. 개꿀이잖아.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칭이동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아싸 대칭이동 해야지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쫙!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는 평행이동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니들의 주관을 다 빼고 제발 평행이동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치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하라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 한 정도니까 그럼 여기 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y는 잡았을 때 그럼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는 x에서 빼주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x 대신에 x 더하기 1 넣어야 돼 아니면 x 빼기 1 넣어야 돼. 그치? 그래서 x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는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우리는 x 빼기 1을 넣잖아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했죠.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하면 빼라 그랬지 무조건 그 숫자만큼. 하지만 문자를 유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x-1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y축도 원래는 y에서 빼야 돼. 근데 그 뺀 거를 지금 뽑아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만큼은 원래 여기 y에서 빼야 된단 말이야. 됐냐? 여기까지 됐냐? 잘 봐. 그럼 y에서 빼야 되는데 그 y에서 뺀 걸 어차피 넘기면 어차피 그 숫자만큼 더하는 거죠. 됐냐?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그 숫자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평행이동을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냐? 그럼 평행이동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즉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거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식 뒤에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식 뒤에 그냥 더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1학년 때 한 거예요. 1학년 때 복습을 한 거야. 여기까지 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끝냈어? 안 끝냈어? 보아하니? 여기서 안 끝냈어요. 뭐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y축 대칭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y축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알지? y축 대칭 이동 하면은요 부호 바꾸는 거야. 그럼 y축 대칭에 부호 바꾸는 거는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야 아니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y축 대칭이야. 그럼 누구의 부호 바꿔야 돼? x, y 둘 중에 x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우리는 x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x 넣어야 돼.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했다면은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대칭 이동할 때는 서로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요. 둘 다 바꾸고 y는 x 대칭하면은요. x, y 서로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면 된다. 그게 역함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 함수 배우고 나면은 y는 x 대칭도 많이 시킬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잘 봐. 지금 여기에서 실수하면 너네는 5등급, 6등급.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실수 안 하면 최소 3등급 이상.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애들 많이 실수해. 그럼 여기서 이거 전체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x한테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x한테만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면 큰일 난다잉.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이게 왜 하냐? 나 현역 때 나도 실수해가지고 한번 5등급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알겠니? 어? 외고에서 5등급 될 뻔한 적이 있어요. 왜? 야, 외고는 수학을 못해요. 외고는 수학을 많이 못합니다, 생각보다. 외고는 생각보다 수학을 많이 못해요. 응? 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서는 요 x의 부호만 바꾸는 거야잉.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다 마이너스 붙일 생각하지 말고 x한테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y는 얘가 결국 밑은 그대로 2분의 1을 그대로 가져와. 거기서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 제 영향 안 받는다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함수입니다. 근데 얘를 바꾸래요. 뭐로? 여기는 2의 x제곱으로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가 결국은 얘가 잡았을 때 얘가 결국 y는 얘가 결국 a에 결국 우리는 2의 x제곱을 곱한 거 거기에 우리는 b를 더한 것이 되겠지. 그럼 결국 뭐야? 얘만 다시 한 번 더 바꿔주면 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을 2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분자로 올리면 되겠지. 그럼 분자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몇 제곱만 해주기만 하면은 얘는 분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은 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얘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1이 결국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는 서로 분배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를 분배를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에 마이너스 서로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치수가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치 x 더하기 1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누구 빼준 거냐면 마이너스 4 된 거잖아. 얘 또 분리하래잖아. 그게 여기가 원하는 우리가 정답 아니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얘를 다시 한 번 더 분리하는 거니까 결국 뭐 하면 돼? 분리하라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은 뭐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얘 바꿀 수 있죠? 곱하기로. 응, 그럼 얘가 결국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지. 됐나?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잡아준 얘가 결국 우린 여기는 a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됩니다. 끝.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났네요? 그럼 a가 뭐고 b가 뭐니까? 그치? a가 2고 b가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둘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얼마? 그치?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A고 얘가 그래서 B니까 그래서 서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지금 2-1번부터 쭉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빨리 갔다 와. 5분만 드릴게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밑에 있는 거 시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테트리스라 했냐 방금.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연습 좀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습했다고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표형 3번 별표 많이 좀 쳐놓고 가세요. 학평 수능에서 잘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는 예전에 잘 나왔고 지금 잘 안 나오고, 근데 학평은 매년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다시 얘기하면 학평에 계속 나오고 있다.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뭐 하면 되냐? 그래프 잘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제발 이런 애들은 다 틀려. 여기 단원에서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요. 맨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래프는 그래프로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뭐야? 이 문제 그래프 안 그리면 다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머릿속으로 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나도 그린다. 알겠죠? 몇 년을 가르치고 있는 나도 그래프 맨날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요. 결국 뭐를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그래프가 하나로 딱 정해지진 않을 거예요. 하나로 딱 정해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거에 집중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는가?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만 충족하면 되겠는가 등 이것만 잘 생각을 해준다면 아마 여기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어려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안 어려워요? 절대 안 어려운 4점짜리니까 지금은 3점짜리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 3점과 4점의 그 경계선 어딘가거든? 그러니까 그 경계선 어딘가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나한테는 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현재 몇 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냐면 1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답니다. 그래, 1사분면만 안 지나면 돼. 딴 데는 다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사분면만 안 지나면 돼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이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진 않다고. 고정되어 있진 않다고. 그럼 적어도 얘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애들이 생기기는 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모양이라는 거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밑이 그래도 정해져는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 고정점도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어요. K를 숫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럼 다시 한번 뭐야? 고정점 찾을 수 있다는 소리는 점근선도 어쨌든 찾아볼 수 있다는 소리야. 그걸 생각하면서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사분면을 안 지나게 할 거고 그 1사분면을 안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요 그래프를 일단 뭐 할 거냐면 그려볼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얘기했잖아. 뭐만 잘 찾아보면 된다 그랬냐면은 점근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같이 찾아주면 돼. 점근선이랑 뭐만 잘 찾아주면 끝나요. 고정점 이 두 가지에 찾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평행이동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고정점 찾아볼래? 고정점 x 얼마일 때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틀려요. 자, 고정점은 여기 있는 지수 x-1이죠. 이 x-1 전체가 얼마가 될 때 주목한다고요?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고정점은 그래서 x가 1일 때예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0제곱돼서 얘가 1이 되지. 그럼 여기는 얘 y값 나오지. 그럼 y값은요. k에다가 얼마 더해준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k에다가 얼마 더한 거고. 그치. k 더하기 1이 고정점이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우리는 점근선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점근선은 여기 지수 자체가 날아갔을 때가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지수를 날려보세요. 그럼 y값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k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k예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k가 현재 유동적이죠? 왔다 갔다 거리지?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좀 인정하면서 그래프 모양만 대충 잡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K가 어쨌든 1사분면 안 지나가게 그리고 싶으면은 왠지 여기 마이너스 1대가 나올 것 같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대라고 니들이 그냥 추측해서 그려요. 아, 나는 마이너스 싫은데요? 그럼 플러스로 잡아. 상관없어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그래프 모양 잡는 게 중요한 거야. 모양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Y는 그래서 K라는 요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었을 때 그럼 고정점은요? 얘 x가 1일 때 y값은 이 k보다 하나 위로 올라가 있는 점에서 찍히게 되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1, 그래서 여기 k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에서 지금 현재 여기 밑을 보게 되면 얘가 현재 진분수 아니면 가분수, 여기 있는 밑은 현재 진분수 가분수? 진분수. 그럼 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는 점점 뭐 하면 돼? 아래로 떨어뜨리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를 찾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야?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K가 어디에 그려졌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얘가 조금 위로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K를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봐요. 그럼 이렇게 딱 쳐보게 되면 얘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 순간 얘는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지. 그럼 얘는 돼? 안 돼? 우리는 1사분면 안 지나게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얘는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안 돼요. 버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돼. 그럼 여기 음수일 때는요.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음수일 때는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습니다. 0일 때도 마찬가지. 0일 때 지나 안 지나? 0일 때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엥? 점근선이 0일 때예요. 즉 여기 있는 K가 0일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럴 때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있어보면. 그럼 여기는 얘도 땡인 거야. 그럼 뭐야? 얘 적어도 음수일 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케이스가 크죠? 왜? 음수일 땐 안 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처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안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조금만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또 지나요? 안 지나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잡아서 여기 있는 점근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요. 뭔가 아직 조건을 제한하기엔 부족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한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그럼 뭐 할 거야?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안 지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겠지. 그럼 그 마지노선의 점을 찾아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마지노선의 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마지노선의 점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잘 봐. 잘 봐. 마지노선의 점은 사실상 누가 기준이 될 거냐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치? 왜?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직선은 이렇게 돼 있는 요 곡선은 1사분면을 안 지납니다. 근데 이 0,0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찍히는 그 순간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지나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0,0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는 이 그래프는 무조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야? 아, 0,0을 지나는 게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네들을 점근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 하나를 하나 잡아줬는데 그 점을 나누어주는 기준점은 결국 사분면을 나눠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그럼 사분면을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0,0이야. 원점. 왜? 원점에 따라서 얘가 사분면이 계속 바뀌죠. 원점을 지났을 때는. 만약 여기까지는요. 1사분면으로 갈 수도 있고 2사분면으로 갈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다 되는 게 원점이에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점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그 원점 기준으로 얘는 점점 아래로 내리면 되는가 아니면 점점 위로 올리면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Y값을 찾아주는 게 목표니까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Y값은 찾았어. K가 어차피 Y라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Y값 찾아주는 게 목표가 되었으니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이 그럼 어떻게 바뀌면 되겠는가 그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 결국 이거 봐봐.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겁나 많이 그리면서 결국 판단했지.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잡았을 때 그래서 따라서 나 지금부터 몇 컴마 몇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0,0을 기준으로 잡을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 x가 0일 때를 보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0이니까 결국 우리는 x가 0일 때를 기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0일 때 그럼 여기 있는 y값 찾아주게 된다면 그 y값이 결국 뭐예요? 저기 있는 우리는 5분의 1에 우리는 x 대신에 0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 빼기 1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누구 더하면 되냐면 k 더하면 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5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얘 얼마야? 얘 5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k 더하기 5라는 y값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마지노선에 딱 있잖아. 어디까지만 딱 되면 되는 거냐면 0 되면 되는 거지. 0보다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1사분면 다 지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x가 0일 때를 기준 잡았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래프 그리면 무조건 다 1사분면 지난다고 아까 보였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y 값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음수일 땐 또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왜? 여기가 음수일 때는 지나 안 지나요?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이? 곡선이? 절대 안 지나지. 결국 뭐예요? 음수인 거는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0일대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여기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0이랑 같아도 되고 작아도 돼. 맞지? 여기까지는요? 크지만 않으면 되지. 그래서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결국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은 K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를 찾아서 최대값 찾아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있는 얘 0일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함수값이 어떻게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분면을 바꿔주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그럼 K의 범위 찾으면 5가 넘어가죠? 따라서 우리는 K의 범위 구하게 되면 K가 결국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 구할 수 있죠. 제일 큰 거. 그럼 정수 K의 최대값 찾으래요.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포인트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4점짜리로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원리 알면은 그래도 좀 편하죠. 어차피 우리 사분면 바꾸는 게 x가 0일 때예요. 그럼 0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함수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야지 우리가 1사분면에 안 지나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걸 찾아주기만 하면은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아주면 되고 4번으로 바로 갈게요. 4번은 쉬우니까. 그래서 4번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제발 내가 니네에게 부탁 좀 하자. 우리 그래프 줬어요. 무조건 못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프는 무조건 못 찾는 거다. 다 같이 그래프는 무조건 뭘 찾는 거다. 내 여자친구를 왜... 나 요즘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 아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학원에 영어쌤이 새로 온대요. 아니 여자쌤 한 분 더 온대요. 여자쌤 한 분 더 온대요. 중학생들 한다는데? 왜? 니네랑은 접점이 없지만 나랑은 접점이 있어요. 나랑은 접점이 있어요. 여기 학원이라고. 여기 학원이라고. 나보다 한 살 많대. 아, 쌤은 11살. 뭘 참이야. 야, 뭘 참이야. 그러기래. 미칠이에요. 중요한 거는 최근 남친이랑 헤어졌다는데? 그 열심히 해요. 응? 마음이 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나일 수도 있지. 아, 우리가 만나는 말해주세요. 형철쌤이 좋아한다. 뭐래, 이씨. 나 안 좋아해. 그냥 모르는 거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연애하면 원장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원장님은 오히려 나는 장려할 것 같은데? 나는 장려할 것 같은데? 제발 연애 좀 하라고. 원장 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형 4번을 보게 되면 여기는 1번과 2번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제발 그래프를 찾았으면은 제발 자, 문제에서 그래프를 줬다. 무조건 뭐하라? 뭘 찾아라? 점 찾아라. 대표형 여기 이름도 그렇잖아. 점 찾으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결론적으로 점 찾으세요. 무조건 점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점 찾는 거 되게 편해요. 왜? 여기는 요 지수함수랑 여기는 y는 x를 줬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되게 비어 보이는 게 누구냐면은 누가 지금 현재 아예 주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요. x, y 둘 중에 누가 아예 안 주어졌어요. X요. x는 뭐 그래도 a, b, c라도 주긴 했잖아요. 그것도 아예 없는 거. 뭐야? y가 아무것도 없죠. 결국 뭐야? y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 찍어주는 거에 기준 잡아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저 점선에 따라서 얘네 점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점선들이 연결이 될 건데요. 그럼 점선들이 연결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찍을 거야. A, B, C를 이용해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 C를 기준 잡을 때 당연히 우리는 요 지수함수의 기준 잡는 게 낫냐? 아니면 여기는 y는 x에다가 기준 잡는 게 낫냐? y는 x의 기준 잡은 게 가장 좋죠. 왜? 이게 가리키는 바가 있잖아.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이거는 x랑 y가 이미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같단 소리 아니에요? 결국 뭐야? 얘가 A랑 만나고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여기 점 생기지. 이게 뭐란 소리냐면은 여기 있는 X점이랑 똑같다고. 다시 한 번 뭐야? 얘가 A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B, Y는 X랑 만나고 있는 게 여기죠. 두 번째 자리. 결국 뭐야? 얘가 B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C랑 만나고 있는 얘가 C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봐봐라. A 바로 나올걸? 왜? A는 Y는 3의 X제곱이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냐면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에요. 보아하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현재 A라고 잡았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현재 몇 컴마 몇이냐면 0,A죠. 이게 바로 누구를 지나고 있는 점이냐면 여기는 Y는 3의 X제곱을 지나고 있는 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게 여기 점이잖아. 근데 여기 X점을 봤더니 얘가 0이잖아. 그럼 뭐야? X가 0일 때를 지나고 있다고요. 끝났는데? 왜?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럼 우리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야?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뭐야? A값 얼마라고 그러니까? 1 끝. A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1. 그럼 요거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B예요. 그치? 맞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어봐. B 얼마? 3. 그치? B 3이에요. 5 3 5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27. 그러니까 C가 27. 오, 끝났는데? B는 3이고요. C는 27이래요.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정답 얼마예요? 9예요. 정답 9.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 Y는 X를 이용해서 Y점을 먼저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지수함수와의 교점을 확인해 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지수함수와의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X가 정해지는 게 나올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그게 나오면은요.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X가 정해진 경우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의 값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값을 하나하나 채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잘 안 나옵니다. 1번은 아쉬워요. 1번 내는 학교 하나 있다. 우리 재고는 1번을 내요. 재고는 1번을 냅니다. 이런 거 틀려오면 혼나는 거야. 잉? 알겠지? 재고는 1번을 내요. 왜? 이렇게 해도 재고 애들은 다 틀리거든. 얘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도는 하는데 얘네 학교 애들을 보면은 진짜 100점 받는 애들 많아. 진짜 100점 받는 애들이 있어요. 니네 학교 많잖아. 100점 받는 애들 좀 있지. 뭘 잘 모르겠는데요. 야. 니네 학교에 되게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몇 명 봤어. 니네 학교 수학시험 100점 그냥 껌으로 받는 애들 몇 명 봤어. 응. 종로에 다니면 100점 기본이고. 뭘 종로에 다니면 100점 기본이야. 어디를 다녀도 100점 다니는 애들 되게 많던데. 얘가 하나 있어. 야, 그 재고에서 그 지금 100점 받는 애들 중에 종로에도 있겠지만 거기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 페르마인가? 뭐 중구 쪽에 페르마가 있대요. 페르마 학원인가 뭔가 하나 있대. 그거 아니야. 페르마라고 있어요. 그 학원 다녀도 뭐 100점 기본으로 받는다는데 대신 거기는 그거야. 거긴 대신 그거예요. 개빡세게 굴려요. 수학을 주 5일 한대요. 종로에 학원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거기 개 비싸잖아. 그걸 제 친구가 어디서 후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생들 하면은 거의 스카키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낸다던데? 거기고요. 아니야 100만 원 가까이라 그랬어. 30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종합으로 들어가면 거기 그런 학원들은 할인폭이 좀 있지. 어느 정도. 여기도 할인폭이 있잖아. 종합으로 가면 다 할인해줘. 50 얼마 안 돼. 세 개 다 들으면 52만 원 아니야 니네? 응. 52만 원 아니야? 50. 70 얼마? 얘 50이잖아. 50이야. 908.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그럴 수 있고 할인폭이 커. 거기도 종합으로 가면 내 과목 다 들으면 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로에도. 형제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아, 너 동생이랑 뭐라? 여기 형제 할인 있어요. 우리 동생 다른 데 다녀. 에이 코셔. 몇 학년인데 네 동생? 이제 중2 올라가는데 아까 학원 안에 맘스터 치다고 되게 좋아해요. 어? 학원 안에 맘스터 치다고. 그래 초딩은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야 여기 1번. 그래서 이렇게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 2번이 여기. 그래서 1번은 재고 스타일, 2번이 니네 모든 학교 스타일. 2번이 조금 더 쉽기는 합니다만 2번이 시험 문제 더 잘 나옵니다. 왜냐? 좌표만 잘 찾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만 잘 찾아주세요. 제발. 근데 이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y값이 고정돼 있죠. y값이 지금 현재 y는 얼마예요? 그거예요. 그래 4랑 만나고 있는 점을 a, b라고 잤는데 그건 뭐냐? 그럼 여기 있는 a점을 찾았을 때 a점은 x가 뭔지 몰라도 y가 4란 소리고 b점도 마찬가지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b가 4란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a점과 b점 모두 다 x점만 확인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x만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a점은요 얘가 현재 y는 4예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 점이야? 보아하니 얘 현재 y는 어떤 함수를 지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a점이 지나고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곡선 상수함수가 아닌 y는 2의 2x제곱을 지나고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y는 2의 2x제곱.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2의 제곱에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가 4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4의 x제곱이 4 되고 싶어. 그럼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1. 그래서 얘가 1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좌표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b는요? 얘가 현재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얘가 진수함수 보면 y는 뭐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얘가 현재 y는 뭐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EX. 그치 2의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럼 2에다가 몇 제곱해야 4 나와요? 2. 그러니까 x가 얼마인 거야? 4 2. 누가 4 같은 소리 하고 있어. x가 2인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게임 셋! 왜? 잘 봐. 이렇게 A, B 연결하고 여기 원점 연결해서 나 뭐 만들었냐면 이렇게 둔각삼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이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결국 누구랑 누구의 길이만 알면은 끝나는데 그래 밑변과 높이만 알면 되는데 밑변은 얼마야? 딱 보니까 얘네 y가 똑같지? 그러면은 x들 사이의 간격이 밑변이죠. 그럼 2 빼기 1 하면 되지. 얼마만큼 차이나? 1. 얘 밑변이 1.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y값만큼 차이 나는 게 높이죠. 떨어진 간격이니까.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그럼 떨어진 간격이니까 얘가 얼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얼마야? 얼마만큼 차이 나? 그래 4만큼 차이 난다고. 그럼 뭐야? 1, 4, 땡! 이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넓이 구하면 끝났잖아. 그래서 얘 넓이 구하면 결국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결국 우리는 1에다가 4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지?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 2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답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대표용 5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 대표용 5번은 걔 내용이 짧아요. 내용이 딱 짧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최대 최소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최대 최소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숙제 프린트 받아가세요. 숙제 프린트 받아가세요.